네, 반갑습니다. 잣나무 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오늘 그래, 부산에 약간 좀 쌀쌀하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할 때. 근데 그래, 오후 되니까, 점심때쯤 되니까 또 소나기가 좀 쏟아지고, 하여튼 좀, 하루 종일 조금 날씨가 오락가락 했던 날이었습니다. 뭐, 이틀 전에 절연선언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제가 있는 톡방에서도 보면, 그냥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특별한 비전도 없고, 철학도 없고, 뭡니까, 그런 정치군을, 무턱대고 그냥 빨아대면, 그냥, 이 존박기가 되는 거예요, 존박기가. 지금 톡방에서 보면 이제, 초창기 때 개딸이 하던 짓, 그리고 그 다음에 한가발딸, 한딸들이 하던 짓, 그리고 지금 장돌뱅이 꼬붕들이 하는 짓이 똑같아요. 한치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까 보니까 또 뭐 조경태 그 새끼가 또 나와가지고 뭐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또 그런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저 새끼들은 도대체 정치를 왜 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게 좀 생각이 나가지고 이 국민의힘 이 새끼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이 보면 2022년 대선 때 그러니까 이제 윤통하고 찌하고 붙었을 때 솔직히 대장동 비리라든가 이런 찌에 대한 비리들이 국힘 쪽에서 뭐 제보를 받거나 해가지고 터뜨린 게 아니잖아요. 그때 찌주당 경선 때 이낙연 측에서 이걸 폭로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 그리고 지금 올해, 그래, 2026년 지하에서, 뭐, 어제였습니까? 그제였습니까? 공소 취소 거래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검찰하고, 이걸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폭로를 한 게 누굽니까? 털보잖아요, 털보. 그리고 그러면서 어쨌든 찌를 탄핵하자는 얘기도 지금 털보 이 새끼가 제일 먼저 꺼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그러고 보면 저 빨갱이 새끼들은 윤통이 당선되자마자 부터 거리로 쏟아져 나가가지고 탄핵하자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새끼들은 국힘 이 새끼들은 지금 뭐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입장이 바뀐 상황이었으면 솔직히 지금 벌써 탄핵되고도 그냥 탄핵을 한 100번 정도 당했을 거예요. 하루 걸러서 최소한 그래 하루 걸러서 나오는 어떤 이 사건 사고들만 보더라도 거의 정말 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이 시천에 깔려 있잖아요. 시천에. 그런데도 그걸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뭐 분탕 때문이다 이런 거는 지금 뭡니까 변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분탕이야 뭐 널리서 왔던 거고. 그렇게 따지면 윤통은 분탕 정도가 아니라 윤통 자신을 빼고 내각이건 뭐 당이건 뭐 국회건 사법부건 뭐 소위 말하는 요 짱깨 매체들이건 신문이건 소위 또 뭐 대학 지식인들이라고 참칭되어지는 그 대학 교수들이라든가
또 종교계 융통편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었잖아. 그런 정말 버틸 수 없는 그런 극악무도한 상황에서도 태산같이 버티고 서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지금 이때까지 터진 거 그러니까 아주 굵직한 것만 요 근래 것만 그러니까 뭐 한 달 정도 내 것만 볼까요? 여기 나오듯이 뭐 공소 취소 그래. 그 다음에 저 뭡니까 어제였습니까? 그제였습니까? 뭐 아니 올해 예산이 730조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뭐라고 합니까? 물가 안정을 위해서 추경을 해야 된다고 해요? 아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 추경을 한다는 게 이게 일단 논리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아니 도대체 그러면 2달 동안 뭘 했길래 700조라는 예산을 다 썼냐고 따지 물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무도 안 그러진 않죠. 그리고 또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뭐 어제그젠가 또 가나 대통령인가 왔는데 선물을 뭐 가나 초콜릿? 뭐 가나산 코코아가 들어간 가나 초콜릿? 일단 그거는 두더라도 제가 더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아니 집으로 직접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자기가 재작년입니까? 뭐 단식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에 기사가 났어요. 자기가 단식 때 가나 초콜릿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잠시만요. 내가 진짜 기가 차가지고. 와, 진짜 너무 기가 차가지고 저도 한동안 멍한 상태였거든요. 어디 갔지? 뉴스. 설마 그거 없어졌나? 오케이. 됐다. 나오네. 이 보면 단식 때 큰 힘 됐던 가나 초콜릿. 가나 대통령의 선물. 아니,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제목을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얼마 전에 선관위에서 투명투표함으로 바꿨다고 해가지고, 조TBC에서 보도했던 그거 때처럼, 아니, 도대체, 이것들은, 이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런 제목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타이틀 제목으로 달아놓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단식이 뭡니까? 물 외에는 모든 걸 다, 꼭지를 다 끊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단식 때 큰 힘이 됐던 가나 초콜릿. 그러면 이 얘기는 단식한답시고 초콜릿을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단식을 거짓 단식이었다는 얘기잖아. 거짓 단식. 이런 것도, 물을 뜯으면 이것도 이슈화 시켜가지고 막 하면은 할 수 있다니까요, 이런 것도. 근데 잠깐, 기사 튼 김에
댓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단식한다더니 초콜릿이나 드시면서 쇼했던 것을 실토하네. 역시나 간사한 전과자. 난독증이냐 이찍들 수준. 어린이가 건네준 거에 힘을 얻었다는데. 아, 씨. 그래, 지금, 뭐? 그래, 이게 보니까 그래, 뭐, 읽어보지 않았었나, 뭐? 그 어린이가 가나 초콜릿을 건네줬는데, 그것 때문에 힘을 얻었다고요? 그게 무슨 말도 되도 않는 소리 하고 있어. 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니까, 지금, 이 매체들이 지금 물고 빨고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아, 참, 뭐, 어쨌든, 왜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해요? 그리고, 참, 이 대통령한테 선물을 주는 게, 아, 이 뭡니까? 이 카카오 원두 80% 내가 가나산으로 사양한다고 해가지고, 가나 초콜릿이, 아, 정말 참 진짜? 이런 거 하나도 입장이 바뀌었으면 난리가 났을 것들을, 이죠, 전부 다. 그래, 거기다가 가장 큰 뜬 건 뭡니까? 정은경이 코로나 때 오염된 백신을 갖다가 투여한 거. 아니, 이게, 다른 거 다 놔두고, 그거 하나만 만약에 계속 물고 넣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저 빨갱이 새끼들처럼 무슨 왜곡 조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국민들한테 안심하라고 해가지고 다 책임진다고 백신 맞으라고 해놔놓고, 이런 오염된 백신을 갖다가 국민의 3분의 1한테 투여를 했냐고. 이거 맨날 며칠 한번 떠들어 보라니까요. 그러면, 나라가 뒤집어지죠. 그래, 이것도, 그냥 이런, 거의 뭐, 하루 이틀이 멀다 하고, 입장이 바뀌었으면, 단에 가자, 막 길거리에 쏟아져 나갈 그런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전혀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그래, 그렇다면 그래, 야당이 국민의힘은 왜 존재하죠? 국민의힘이 지난 10년간 했던 일, 자당 출신 대통령인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는 일에만 진심이었다. 이거 두 개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아무것도. 그러니까 자폭정당, 불임정당이에요, 불임정당. 결정적인 제가 보기에 존재 이유는 빨갱이들이 폐악질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빨갱이 도우미 정당. 어딥니까, 요새 많이 언급되는 엔추파도스? 이 역할이에요, 이 역할. 제가 오늘도 톡방에서, 이 장돌뱅이 물고 빠는 애들이 또 제법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돌뱅이를, 비판하면 위장 우파래요. 그래서 제가 안 물어봤죠. 야, 우파가 어떻게 되냐? 우파의 정의가 뭐냐고 한 물어봤죠.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해요. 그냥 무조건 그냥, 장돌뱅이 까면, 그냥 위장 우파래요.
그래,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아니, 뭐, 그러니까 뭐, 우파다, 좌파다, 뭐, 저기, 뭡니까, 프랑스 혁명 때까지 갈 필요도 없고, 뭐, 현 시점에서 만약에 이제 굳이 이제 좀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분류를 하자면, 지금의 미국, 트럼프 형님, 즉, 미국을 지지하는 사람들, 나라면, 뭐, 우파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판다 새끼하고 불곰 새끼를 추종한다면, 그건 좌파라고 할 수 있죠. 좌파라기보다는 그냥 빨갱이죠, 빨갱이. 그래서 제가 또 물었죠. 지금 장돌뱅이, 걔 지금 트럼프 형님 측에 라인 있냐고, 채널 있냐고.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우파가 아니잖아. 그리고 저도 어제 알았습니다만은, 어제 지난길 뉴스 좀 들었는데, 거기 또 뭐, 최수용 공작관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걸 안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2009년도에 최초로 이제 짱깨놈들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한나라당이었나? 그리고 2015년에는 그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입니까? 새누리당이었나? 뭐 하여튼 여의도 연구원하고 또 짱깨들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그때 뭐 언제 방송인지는 모르겠는데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그 영상 중에 짱깨들하고는 오랜 우방이다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 그런 놈들이 버글버글한 그런 정당이 뭔 우파 정당입니까, 여러분? 딱 봐도 그냥 짱깨들한테 다 먹힌 거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아니, 뭐, 우리나라 정도 규모의 나라를 그냥 집어삼키겠다는데, 뭐, 정치권에. 어차피 양당밖에 없잖아요. 민주당이, 찌주당이야, 뭐, 어차피 원래부터 그냥 종북이니까, 뭐, 그냥 돈 좀 뿌리지만 알아서 다 뭐, 자기들 거니까. 근데 그래, 국힘. 그래, 뭐, 1년에,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억, 2,000억 정도 뿌리면, 뭐, 그 당 다 장악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지금 제가 한 말이,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냥 헛소리가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는데 정치권에 로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로비를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이제 우리나라 상황이라고 봤을 때 아니 뭐 찌쭈당에만 여당이라고 찌쭈당에만 제가 로비를 하겠어요? 당연히 야당인 국힘에도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금액이 만약에 차이는 많이 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찌주당 쪽에 만약에 한 10억을 했다고 하면, 뭐, 국힘에는 뭐 한 2억, 3억 정도? 그 정도의 차이 외에는 똑같이 로비를 해야 안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그래, 국힘도 그 짱깨들 소나기에 완전히 놓여 있다는 걸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결정적일 때, 뭐, 쟤들 지금 뭐, 계속 뭐, 지방선거까지 두고 보자, 막 이런 얘기들 하면서, 전략이 있을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만은,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이겼다 칩시다. 그러면, 어떤 논리가 성립이 돼요? 아, 철연하니까 이기지 않냐가, 이 논리가 성립이 되잖아요. 이 논리가. 이게 판단이 안 서나? 이게 판단이 안 섭니까, 여러분? 지금 국힘에서 그러니까 절연하겠다고 해가지고 107명 전원이 서명을 해가지고 아니 결의문까지 발표했잖아요. 전 국민 앞에서. 그 상황에서 만약에 지방선거를 이겼다. 그러면 절연해서 이겼네. 이 논리가 성립이 되잖아. 당연히 이길 일은 없습니다만은. 근데 지방선거를 위해서 한 발 물러서는 전략이라고? 아니, 그라운드 씨, 그 새끼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어제, 그러니까 의료개혁도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또, 빨갱이 새끼들 앞에서 고개 숙였지 않습니까? 노동개혁도 반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좀 있을란가 해가지고 봤더니, 거기에 관한 입장은 안 밝히더라고요. 그냥 뭉뚱그려서 죽어나 사나 장돌뱅이로 뭉쳐야 된다. 그 얘기만 계속해요. 쉽게 말해서 그냥 가스라이팅이지 그냥.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 결의문이 발표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장돌뱅이를 끌어내지 못한 사람은 이후로 영원히 못 끌어내. 이후로 그냥 장돌뱅이 빠돌이 되는 거예요. 빠순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신앙이 된다니까. 장돌뱅이가 만약에 지 눈앞에서 살인을 하고 강간을 해도 대표님 큰 뜻이 있을 거야. 우리를 믿고 기다리면 돼. 이렇게 된다니까요. 지금 집주당의 엄청난 헛발질들을 그 중에서 딱 하나만 딱 제대로 물고 늘어져도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보면 왜 아무것도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부정선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전환길이 2차 토론회 한다고 해가지고 판을 깔아줬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인기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더 공론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가지고 더 파일을 키우기 위해서는 야당 대표 네가 나와서 해라. 네가 출연해가지고 준떡이하고 부정선거 토론해가지고 거기서 얻는 엄청난 과실을 네가 다 가져가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아무 말 없잖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부정선거를 부정한다는 얘기예요. 부정선거를. 옆에서 누가 아무리 부정선거 얘기를 해도 그냥 지나가는 개가 짖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개되지만도 못한 그냥 존바퀴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니들은 짖으라. 나는 그래도 그냥 간다. 부정선거는 나오고 내가 알 바 아니고 자기 입에서 부정선거를 내뱉는 순간 자기는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난다는 거 자기도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때 뭡니까? 토론회 끝나고 전 국민적인 어떤 이슈로 좀 부상을 하니까 부실 선거 무슨 TF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무당 세력들 때문에 못 만들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윤통은 그러면 그 많은 특히 외교적 업적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냈어요? 윤통은 자기 편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어요?
온 국가에 있는 모든 특권만큼이라도 권력을 쥐고 있는 놈들은 어떤 형태의 권력이든 간에 죄다 윤통 물고 씻고 뜯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뚫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 꼴랑 그 저기 107명 배치 107명 있는 그 꼴랑 그 정도의 그 저 당에서 그걸 제압을 못해? 힘이 없어서? 왜 힘이 없죠? 그럼 언제 힘이 생기는데? 제가 그러니까 오늘도 계속 몇 번 물어봤어요. 그럼 언제 힘이 생기냐고. 아니, 당원이 80%가 윤 의견을 원한다고 나왔잖아요. 그럼 지가 힘을 얻고 싶으면 그 당원들의 힘을 받들어서 정면 돌파를 해라고. 정면 돌파를. 윤통이 목숨을 걸고 연단에 서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불법적인 저 빨갱이 새끼들의 그 인권 탄압을 받으면서도 또 입장문을 발표하고, 그걸 봤잖아요? 그거를 윤통처럼 그렇게 자신을 내던지면 자동적으로 국민의 지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좌고 우면 우물쭈물 오락가락 왔다리 갔다리,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리고, 그런 모습을 지금 그 장돌뱅이가 지금 뭡니까 당대표적으로 지금 한 7개월 됐습니까? 7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이 그게 다잖아. 처음에 뭐였습니까? 패널 인정지 한다고 해가지고 한번 난리 쳤죠? 근데 그거 지금까지 됐습니까? 근데 제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정말 의지가 있으면 기자들 다 불러놓고, 지가 당대표잖아요. 당대표가 기자들 불러놓고, 이 시간 이후로 종편, 또 지상파, 모든 시사 프로그램에서 지금 보수 패널이라고 나오는 사람들,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당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언한다. 모두 지금 현재 출연하고 있는 그 모든 패널들 인정 못한다. 보수파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인정 못한다. 당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인정 못한다. 당에서 추천하는 인물들로 출연을 시키라. 그렇지 않으면 보이콧한다. 모든 방송에 보이콧한다. 그런 식으로 좀 결단을 하고 과감하게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죠. 처음부터. 그랬으면 처음에 그러니까 어쨌든 당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자기가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딱 되는 순간부터 그렇게 강력하게 밀고 나갔으면요, 저 새끼들 찍소리도 못하고 아마 처음부터 기선이 제압이 됐을 거라고요. 방송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당대표가 나와서 야당 당대표, 제1야당 당대표가 나와가지고, 그것도 어쨌든 107명이나 되는 배지를 가지고 있는 당대표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방송국이라고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말 들어야지. 만약에 진짜 그렇게 과감하게 나가면. 만약에 말을 안 듣는다? 그럼 계속 기사 부르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안 하냐고. 당신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언론이 맞냐고. 하면서 계속 해와요. 왜 그걸 관철을 못 시킬 수가 있지. 왜냐? 윤통이 비상계엄으로 특히 102030을 다 깨워놨잖아요. 비상계엄 전 상황이면 그게 안 먹힐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비상계엄으로
수많은 국민들을 깨워냈잖아. 그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그걸 연료 삼아서 장동혁이가 과감하게 과단성 있게 치고 나가고 밀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그 배지 그 장동혁이 빼고 106명 배지들 장동혁 앞에서 지금 설설 끼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못하잖아요? 왜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자기도 엄청난 피해를 본다. 내지는, 누군가의 엄청난 눈치를 보고 있다. 이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누구의 눈치를 보겠어요? 짱개들한테 돈 먹은 것 때문에 짱개 새끼들 눈치 보겠지. 그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 수많은 진짜 탄핵을 시키고도 남을 만한 사안들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데도 그것들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못하고 집안 집구석 싸움만 하고 있잖아. 집구석 싸움만. 그래놓고 힘이 없대.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된대. 아니, 그게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이길 거냐고. 그 힘을 실어달라고? 아니, 당원 80%가 윤의계인을 하라고 힘을 밀어줬잖아요? 그럼 지가 그렇게 힘을 모아줬는데 지가 나 싫어, 씨발. 차버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힘을 실어줄 건데? 그리고 오늘 그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식당에, 한 번씩 가는 식당인데요. 그때 점심시간 되니까, 틀어놓기로 아마 연합뉴스 틀어놨나, YTN 틀어놨나? 뭐 뉴스가 나오는데, 하고 한 날 우리나라 그 짱깨 매체들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그거잖아요. 트럼프가 언제 뒤지나? 그러니까 지금은 또 보니까, 오늘은 그러니까 보니 논조가 대충 이렇더라고요. 곧 트럼프가 항복할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보도를 해. 그러니까 밥 먹던 뒤쪽에 앉아있던 아저씨 2명, 또, 식당 남자 사장, 트럼프가 곧 항복해야지,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들으면서, 야, 참, 이게,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30%가 안 될 거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최소 30에서 최대 35는 나오게 돼 있다니까. 35% 정도까지는. 물론 그 이상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30에서 35%는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지, 부산만 해도 그런 분위기잖아요? 아니, 밥 먹으면, 그러니까, 한 4050이 아니야. 60대 후반, 70대 초반. 그런 아저씨들이 앉아가 밥 먹으면서, YTN이니까 그 뉴스에서 막, 트럼프가 곧 항복한다는 그런 논조로 방송을 하니까, 그냥 트럼프 탄핵돼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야, 정말, 어이가 없구나.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부산이지 않습니까? 부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발하라 그러거나, 그럼 그 손님들도 좀 있잖아요? 그러면 좀, 그것도 한, 최소 50대. 그러니까 제가 좀 싼 곳을 찾아서 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주로 이제 60대, 70대. 이런 아저씨들이 대부분이에요, 손님 구성이. 그 아저씨들도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트럼프 뭐 탄핵돼야 된다 하면서 막 그런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들으면서, 아, 정말, 그냥, 이 족속은, 진짜, 사라지는 게 맞겠구나 하는 생각도 솔직히 많이 들어요. 자기가 지금 그렇게 이제까지 풍요롭게 먹고 마시고 살아왔던 그 근원이 미국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 아니었으면 6.25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최소 60에서 최대 80 정도, 80% 정도까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설사 존재하는 20%가 됐다고 하더라도 운명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럼 그 김일성 지하에서, 김정일 지하에서, 지금은 김정은이 지하에서 그렇게 뭐라고 합니까? 초근 목피라고 합니까? 나무껍질 이런 걸로 연명하다가 굶어 죽거나 아니면 그래 뭐 하여튼 그렇게 됐겠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지금처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준 그 근원이 미국인데, 그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그러니까, 와, 이런 쓰레기보다 못한 것들을 위해서 윤통이 목숨을 걸었다는 게, 솔직히,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야 뭐, 솔직히 제가 혼자니까, 까짓 거, 뭐, 어떻게든 막 그냥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뭐, 그래, 정 안 되면 그래, 살다 안 되면 힘들어서 그래, 뭐, 굶어 죽든지 뭐, 그렇게 되거나 말거나 뭐, 그래, 하면 되는 거고. 그냥, 확 망해버리라 하는, 진짜, 집 지하에서 그냥 계속, 그냥, 남아있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진짜, 이 족속들 유전자에 배은망덕이라는 게 진짜 DNA에 새겨져 있나 봐요, 진짜. DNA에. 이 보세요, 지금, 여기 보니까 미 이란 전쟁 해가지고 이스라엘 미국 공습에 이란 문화유산 파손. 그러니까 어, 미국 이스라엘 쪽 얘기할 때는 뭐 지금 뭡니까 주로 이제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불리하게 어떻게든 불리하게 보이도록 뭐 무기고가 곧 바닥이 난다든지 아까도 뭐 조선일보 대충 어디 보니까 뭐라더라 미국 이제까지 무슨 폭탄을 갖다가 뭐 16조를 썼다든가 뭐 하면서 곧 뭐 무기가 바닥이 나고 뭐 저거 뭐 그런 식으로 또 뭐 기사를 하나 쓴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이란이 이 하메네이라는 이 쓰레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얘기를 안 해주잖아.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서너 번 암살을 시도했었고 반정부 시위를 하는 자국민을 갖다가 3만 명 넘게 학살을 한 거는 이런 방금 말도 안 해요. 그냥 이란이 지금 방금처럼 문화유산 파손 파괴됐다. 그러니까 미국, 이스라엘 나쁜 놈. 왜 이란을 폭격하게 됐는지에 대해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한단 말이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에 또 지금 최소 그러니까 한 30에서 35%가 놀아나고 있다는 거. 진짜 생각이라는 그 자체를 못하는. 안 해봐. 그러니까 수준을 안 해봤죠, 안 해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윤통이 목숨을 걸었다는 거 생각하니까, 아유, 참, 깝깝하죠.
아무튼 윤통이 날이 풀리면 정상화 된다고 했으니까 조금 기다려보죠.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뭐 조금 늦더라도, 뭐, 시간 조금 늦더라도 아마 4월, 아니면 막 5월 초 정도까지는 진짜 뭐, 그 이전에 분명히 뭔가 어마어마한 미국발 쓰나미가 덮쳐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통의 그 한 달 전에 그 발언. 윤통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뭐 지금 현재 여의도 정치바닥에서 굴러먹던 이런 이 정치꾼들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변화만 보시기 바랍니다.